입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입지가 결국에는 부동산에서의 가치, 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게 되는데, 부동산 시장이 막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의 에너지는 작고 선별의 시대고 핀셋으로 오를 곳만 오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집이 가치 있는 집인지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냐, 이 방법이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력이 능력이라는 뜻이고요. 입지는 이제 가치 있는 부동산을 판단하는 눈을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새 뭐 역세권이다, 셔세권이다, 뭐 슬세권이다, 병세권이다 이러면서 입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입지가 결국에는 부동산에서의 가치, 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 입지를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찾고 싶으실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 막 강사들이 찍어주는 강의가 되게 많았어요. 대부분 부동산 내 집 마련하거나 갈아타기 하거나, 예전에는 막 갭 투자랑 이렇게 투자가 좀 성행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시간도 없고 부동산은 워낙 큰 돈이 오가니까 나는 잘 모르니까 전문가 말이 맞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무작정 전문가의 말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물론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 안에서 가능한 금액대로 이제 만약에 추천을 받았다 이러면은 괜찮은데, 본인은 강속으로 출퇴근하고 생활권이 강서인데 요새 동쪽에 흐름이 좋다고 동쪽을 찍어줘요. 그렇다고 해서 동쪽을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투자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면 찍어주는 강의가 괜찮은데, 지금은 실거주까지 해야 돼요. 사실 세금적으로 지금 실거주 안 하면서 뭔가 집을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시장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주하면서 내 집 마련으로 집을 사는 게 딱 맞는 시기인데, 거주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집값만 많이 오르면 돼요.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오를 곳만 알려주세요 하고 막상 찾아가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려고 보면 출퇴근을 2시간이나 해야 되네, 또는 아이가 있는데 주변에 학교가 없네, 또는 주변에 너무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서 갔지만 주변에 인프라가 없어서 불편하네 라고 하면서 막상 계약서를 못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찍어주는 강의는 사실은 예전만큼 성행하지도 않고 그렇게 실효성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남이 알려주는 것보다는 스스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찾아서 본인한테 맞는 것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싶어서, 사실은 전문가의 말을 듣는다, 온전히 듣는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결국에 본인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 결과도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시면서 본인의 자산을 좀 챙기셨으면 해서 셀프라는 단어를 좀 넣어봤습니다. 예전에는 서울 지역이 올랐다, 뭐 성북구가 올랐다, 노원구가 올랐다 그러면 노원구에 있는 집들이 다 올랐었어요. 정말 계집도 오른다고 할 정도로 거기 해당 지역에 있는 단지들이 다 올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어디가 오른다라고 해도 거기 안에서 실수요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단지만 가격이 오르고요. 그리고 가격이 오르는 정도도요, 다 달라요. 요번에 동탄 많이 오른 거 들으셨죠? 뭐 이번에 최근에 많이 오른 동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번에 동탄역 GTX가 서는 동탄역을 기준으로 바로 초역세권인 롯데캐슬 아파트는 6개월 대비 6억이 올랐어요. 9평, 34평 기준으로. 근데 그 바로 옆에 길 하나만 건너면 되는 이제 시범단지의 대표적인 3대장 단지인 우포안이라고 있어요. 그 3개의 단지는 6개월 동안 4억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그 단지 다음의 단지들은 그보다 더 적은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탄이라고 할지라도 동탄 1신도시는요, 동탄 2신도시가 20억을 찍을 동안 지금 10억도 찍지 못했고요. 원래 10억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더 벌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 동탄 2신도시 중에서도 이제 동탄 GTX가 있는 동탄역이 있는 데를 이제 북동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밑에 호수공원이 있는 데를 남동탄이라고 하는데, 북동탄 먼저 오르고 나서 이제 남동탄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북동탄이 롯데캐슬 그리고 우포안 그리고 그 다음 입지가 상승률이 달랐던 것처럼 남동탄 안에서도 뭐 호수공원의 뷰가 나오고 가장 가깝고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는 디더레이크 단지는 많이 올랐지만, 그 주변에 이제 단지가 입지가 조금씩 떨어지는 단지들은 또 상승률이 그만큼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동탄이 올랐어요 라고 해도 동탄 지역 안에서도 오르는 단지가 있고 떨어지는 단지가 있고,
그리고 오르더라도 더 많이 오르는 단지, 적게 오르는 단지가 이렇게 약간 레벨이 나눠지는 것처럼 입지의 등급이 많이 나눠지게 돼서 상승률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는 선별의 시대고 핀셋으로 오를 곳만 오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1주택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집이 가치 있는 집인지 실수요자들의 선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집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1015 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그때 규제 지역이 서울 전 지역, 경기도 12곳에서 27개 지역이 지정이 됐는데 다들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규제 지역으로 선별된 지역 이외에 비규제 지역에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나왔던 지역들이 구리, 용인 기흥구, 그리고 안양 만안구의 특정 단지들, 그리고 동탄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시기는 경기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막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의 에너지는 작고 실수요자만 움직이고 거기 안에서 실수요자의 선택을 받는 지역과 단지만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다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서울 출퇴근하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서울을 감싸고 있는 지역이 더 먼저 오른 거죠. 그래서 서울이 오를 때 과천 성남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이니까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 안에서 안양 만안구에 있는 대단지인 뭐 안양 메가트리라던가 더샵이라던가 이런 단지들이 오르고 그리고 경기도 중부권 지역이지만 구리시가 오르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용인 수지구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기흥구가 올랐는데 거기까지는 GTX 구성역이 가잖아요. 그 GTX 타고 한 정거장 더 가려고 하면 서울에서 지리적으로 확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 먼저 오르고 동탄은 사실 서울 출퇴근하기에는 약간 불편한 감이 아직 남아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은 경기가 어렵고 부동산 시장이 막 에너지가 많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싼 동네는 이미 다 올라서 에너지가 작아졌고 이제는 10억 이하의 단지들이 상승 에너지가 좋은 시기에 이제 일자리 호재가 있는 직주 근접의 삼성벨트 지역 중에 하나인 수원, 용인, 동탄 이쪽 벨트 라인에 이제 수요가 몰리고 가격 상승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에 이제 동탄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또 주식처럼 삼성을 따라가네요. 그래서 삼성 주식이 많이 오르고 이제 동탄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들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시그널이 있었다. 1015 대책 발표 이후에 비규제 지역으로 동탄이 남았을 때 동탄도 곧 풍선 효과 지역으로 지정이 될 거다라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막 뭐 규제 지역 딱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면 일주일 내에 비규제 지역 중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들이 나타나서 막 그 일주일 동안에 하루 동안에 뭐 밤 12시까지 계약서를 썼네, 하루에 10개 계약서를 썼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는 에너지가 엄청 컸던 뭐 전 국민이 100명이라고 하면 90명 이상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움직이던 시기고 지금은 부동산 시장에 100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20명 정도 실수요자들만 그 시기에 움직이는 시기라서 그 에너지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15 대책이 발표되고 이번에 2026년 6월 30일에 추가 규제 지역 3곳이 발표가 된 거죠.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나요? 8개월 정도 텀의 기간을 두고 풍선효과 지역이 이제 새로 지정이 된 거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그만큼 작았기 때문에 늦게 지정이 됐지만 이거는 예정돼 있었던 수순이고 미리 동탄을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미리 움직였으면 그 반년 만에 6억이 올랐을 때 그 상승분을 가져가실 수 있었겠죠. 그래서 하락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부동산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해서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큰 이제 5년은 상승하고 5년은 하락한다라는 이제 이론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장이 나타난 거는 딱 5년에 맞춰서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하락을 걱정할 때는 어떤 걸 확인하셔야 되냐면 지금 부동산의 사이클상 상승기로 가고 있는 시즌이냐 아니면 하락기로 가고 있는 시즌이냐 아니면 하락을 걱정해야 되는 시즌이냐를 보는 게 좋아요. 그렇게 했을 때 상승을 하고 이제 하락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2012년, 13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제 13년부터 15년까지 가격이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15년부터 21년 하반기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렇게 봤을 때
2021년 하반기에 하락을 시작했고 전국적으로 이제 저점을 찍었던 때가 2022년 말, 그리고 회복이 시작됐던 시기가 2023년 초예요. 그리고 그 회복이 돼서 전고점 대비했을 때 전고점 가격이 회복됐었던 수도권의 시기가 2025년 6월이에요. 그러면 회복장이 끝나고 진정한 상승장에 들어간 시기는 2025년 6월 이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26년 7월이니까 이제 진정한 상승장이 시작한 지 1년 1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이전에 진짜 상승장이라고 불리는 회복장 이후에 나타났던 진짜 상승장이 6에서 7년 정도 유지가 됐어요. 서울 수도권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1년이 지났다. 아 근데 지난번 대세상승장이랑 절벽상승장이 있을 때는 시장이 워낙 활발했으니까 6년 7년 간 거지. 이번에는 엄청 빠르게 상승해서 거품이 금방 껴서 금방 하락장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또 걱정을 하시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의심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전의 상승장보다 지금의 상승장의 기간이 훨씬 길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앞으로 5년은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 공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서 집값이 막 30% 40% 하락했을 때는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대출이었어요. 대출 이자. 왜냐면 막 3, 4% 했던 대출 이자가 그때 막 6, 7%로 갑자기 2배가 되면서 상환해야 되는 대출액이 2배가 됐어요. 일반 월급쟁이나 일반 사람들이 사실 월급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대출 이자가 2배가 되면 사실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영향력이 정말 막강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공급이 너무 없는 공급 가뭄 시기이기 때문에 공급이 부동산 시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이게 앞으로 5년 동안은 없을 거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진짜 우리 이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 있을 때 빵또아네뜨 막 별명이 유행했던 게 아파트는 빵이 아닌데 어떻게 찍어내냐 하면서 답답함을 토로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해도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해서 지금 삽을 파기 시작한다라고 해도 5년 후에 입주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주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예정된 물량 이외에 추가 공급을 하려면 5년 이후밖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은 지금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 아파트 공급은 어렵다라는 걸 다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 기존 주택에서 매물이 출회되려고 하면 이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물이 작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앞으로 5년 동안 써야 될 기존 주택의 물량인데 이미 쓸 만큼 올해 또 다 땡겨서 쓰는 부분이 있었죠. 5월 9일까지 다주택자의 매물 다 내놔라 해서 다 했고, 이번에 7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비거주 1주택자도 매물을 내놔라 라는 시그널을 보내서 이제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까지 나오면 내년에는 그러면 어떤 물량을 짜낼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세 매물이 지금 너무 없고 월세 매물이 너무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앞으로 공급 물량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과 영향력은 정말 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의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고 상승할 수밖에 없다. 다만 상승과 하락을 크게 반복하는 큰 사이클 안에서도 짜잘하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는 있다. 이 대책이 발표되거나 뭐 대출 규제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출렁임은 있을 수 있으나 대세적인 방향성은 상승으로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를 판단하는 요소는 크게 6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자리, 교통편, 인프라, 소재, 악재, 그리고 정책, 인구, 이렇게 6개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부동산 정책을 입지 요소로 넣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제가 넣은 이유는 이번에는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계속 활발하게 나올 거고, 이게 단시간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파급력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입지적인 요소로도 정책을 고려해야겠다라고 싶어서 제가 정책을 이번에 넣은 거예요. 원래는 입지에 정책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각 시기마다 그 입지의 요소가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영향력이 가장 큰 요소가 좀 바뀌거든요. 우리가 2019년, 2020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전국 불장이다라고 할 정도로 막 활성화됐을 때는 가장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게 호재였어요. 예를 들면
뭐 2020년에 신문 당선이 예타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 하나만으로 수원 지역이 일제히 열흘 만에 1억씩 쫙 상승을 했었거든요.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GTX-A가 개통을 했어요. 개통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파주 운정신도시나 동탄은 바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 이유가 지금 시장은 호재가 가장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경기가 어렵고 부동산 시장의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가장 파급 효과가 크고 영향력이 가장 큰 입지 요소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일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머니가 점점 가벼워지고 힘들어져요. 소비를 줄인다고 하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사치품이죠. 옷이나 뭐 이런 가방, 뭐 화장품 이런 걸 먼저 줄이게 되고 그 다음에 줄이는 게 뭐 아이들의 해당되는 교육, 학원비 이런 걸 줄이게 되고 정말 마지막까지 줄이지 못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일자리예요. 출근을 안 하면 직장에 출근 안 하면 월급을 못 받고 생활을 못 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버릴 수 없는 게 일자리이기 때문에 직주근접. 만약에 직주근접이 안 된다면 출퇴근이 빠르게 가능한 교통편이 있는 곳, 최근에 그래서 그것까지도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다 해서 서세권이라고 셔틀, 대기업의 셔틀이 다니는 단지까지도 집값이 오를 정도로 이제 일자리 요소가 깔려있는 일자리를 기본적으로 갖춘 지역과 단지들이 메인으로 집값을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입지 요소가 6가지가 있지만 지금은 일자리 요소를 가장 메인으로 두시고 보시고 일자리 직주 근접이 어렵다면 그 다음에 이제 교통편 그 다음에 더 추가로 한다면 이제 인프라 교육 학군 학원가가 있는 인프라랑 상업 이런 다양한 인프라가 섞여 있는 인프라 요소 이렇게 챙겨 보시면 되고 인구 요소 같은 경우는 특히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챙겨봐야 될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미 절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물론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빈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가 빈집의 늘어나는 정도가 빨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집이 가치 있는 집인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지방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수도권에 있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왜냐라고 하면 절대인구 감소 이꼴 양극화라고 읽으셔야 돼요. 절대인구가 감소하니까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집이 남아들어서 집값이 떨어지겠지? 아닙니다. 같은 집이라고 한다면 같은 가격이라면 사람들이 더 살고 싶어하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은 돈을 더 주고라도 사고 원하지 않는 집은 이제 돈을 주고 사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집값이 평균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값의 양극화,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더 핵심 지역에 사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집이 가치 있는 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내 집 하나 갖고 계신 분들도. 그래서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냐? 요 방법이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이후로 서울 수도권이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3년 7개월이 지났거든요. 여태까지도 집값이 안 올랐다. 그리고 거래량이 늘지 않았다 라고 하면 나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있는 집이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다. 서울 수도권에 정말 비싸게 많이 오른 단지들은 집값이 전저점 대비해서 지금 2배가 됐거든요. 집값이. 근데 나는 거기에 미미하게 올랐다. 오히려 아직도 오르지 않고 떨어졌다 라고 한다면 이제 갈아타기를 정말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 처음 받았을 것 같죠? 네. 되게 많이 받았어요. SK 하이닉스가 이천에 있는데 그러면 이천도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거든요. SK 하이닉스 용인 초인구에 이번에 뭐 투자하겠다. 그리고 삼성 반도체 산업 국가산업단지 용인 초인구에 만들겠다라고 해서 호재를 다 용인 초인구에 가져갔어요. 집값은 정작 누가 올랐나요? 동탄 이신도시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고소득자들은 그만큼 본인이 주거 만족도가 있는 곳에서 거주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되는 그 지역으로 사람들이 쏠려가게 돼요. 솔직히 출퇴근해서 자차로 이동하면 이천에서 1시간 30분, 1시간이나 30분이면 이동 가능하거든요. 그분들은 이천에 사시는 분도 겠지만 이천에 다 이렇게 살고 싶어 하시지는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지만 그래서 요새 동탄이 뜨고 있는 거다. 그런 면에서 동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동탄 2신도시가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동탄 1신도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탄 이 신도시가 20억을 찍었는데 여기는 지금 10억이 안 돼요. 두 지역이 그만큼 차이 나는 지역이 아닌데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럼 이 지역이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북동탄 오르고 남동탄 오르고 했으면 동탄 1 신도시도 보시고 수원도 같이 보시면 동탄 너무 많이 올랐어? 라고 하는 데는 롯데캐슬이랑 시범단지 일부 지역들, 그리고 남동탄에 호수를 끼고 있는 그 싸고 있는 단지들 일부 빼고는 나머지는 좀 덜 올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챙겨보시면 좋겠다. 제가 단독으로 책 출간한 건 이제 3번째 책이고, 이제 공저로 많은 책을 냈는데, 특별히 이번 책은 제가 14년 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공부하고 갈고 닦은 노하우를 정말 집약해서 만든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셀프 입지력은 부동산 고민을 하는 나에게 선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부동산 공부하고 나서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5년 전, 10년 전에 고생했던 나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책인 만큼 여러분들에게도 부동산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에게 정말 단비 같은 선물 같은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